신영재 원장님은 이러한 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앞에서 박소영 원장님께서 생리적 땀, 병리적 땀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바꿔서 좋은 땀, 나쁜 땀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정말 좋은 땀인지 나쁜 땀인지 구별을 해보셔가지고 혹시나 나쁜 땀의 범주에 속한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서 뭐 검사라든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땀이라는 거는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설이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땀이라는 거는요, 일단 체온 조절이 잘 되는 땀이 좋은 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땀이 이제 나잖아요.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그 체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건 좋은 땀이고요. 또한 요새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땀이 좀 나줘야지 몸에 있는 체온을 내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땀구멍이 막혀 있으면은 열사병 같은 게 와서 오히려 이제 의식장애라든가 응급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은 땀이고요. 또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몸살이 있고 고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땀이 좀 나면서 감기 기운도 풀리고 열도 내려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체온이 조절되는 건 좋은 땀이고요. 또한 이제 노폐물 배출, 이게 또 땀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나서 개운하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건 좋은 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나쁜 땀은 어떤 게 나쁜 땀이냐면요, 이 반대 개념인데요. 내가 체온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잘 때는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땀이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땀을 흘리고 나서 체온이 적당히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덥거나 어떤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좋은 땀이 아니고요. 또한 이제 땀을 흘리고 나면은 노폐물 배출 때문에 시원하고 상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운이 축축 처지고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원기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개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쓸 때 등골에 땀이 흐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짧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만성적으로 자율신경 실조 때문에 생기는 땀은 안 좋은 땀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모성 질환, 수술 후라든가 아니면 과로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성관계라든가 아니면 결핵에 이제 지나가서 소모성 질환이 됐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들, 이런 것도 안 좋은 땀에 속합니다. 또한 이제 내분비 대사 장애, 우리 몸의 내분비 대사가 틀어졌을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막 더워하고 입이 마르고 그러면서 땀을 흘리시는 경우, 그다음에 당뇨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혈당에 빠져서 약간 이렇게 어지럽고 의식을 잃고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 기능 대사로 인한 땀이고요. 앞에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때문에 나는 땀은 그런 것들도 이제 내분비 대사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땀이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통이라든가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땀이 나면서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주무실 때 땀이 많이 난다라고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나쁜 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땀, 나쁜 땀 중에 나쁜 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나는 땀을 흔히 이제 도한이라고 합니다. 도둑땀이라는 뜻인데요. 원기를 도둑 맞는다 해서 도둑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밤에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무실 때 베갯머리가 젖으시는가요? 아니면은 뭐 이불이 축축해 젖으시는가요? 심하신 분들은 너무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침대가 축축해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음허, 몸에 기운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양항,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항진이 돼서 나는 땀이고요. 혹시나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6세 이하의 소아가 밤에 좀 땀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둑땀이나 도안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워낙 활달하게 발설하면서 이제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활동을 원활히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땀이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처럼 저녁에 잘 때 땀을 흘리는 이 도원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전신의 균형 그리고 항상성을 제1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수분이 70%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을 비롯해서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신진대사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서 주전자 안에 70% 정도의 물이 있고 밑에서 불을 막 떼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하거나 신진대사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은 이제 수증기가 나오면서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이제 일종의 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물이 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물이 더 잘 끓겠죠. 라면 2개 물 끓이는 것보다 1개 물 끓이는 게 더 잘 끓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더 끓게 되면은 땀은 더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을 보충해주면서 불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보음하고 청열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치료 방을 잡고 좋은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도안증이라고 해도 나타나는 원인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최우정 원장님, 아무래도 원인에 따른 치료법이 다 다르겠죠? 네, 다 다릅니다. 이제 흔히 도안증 하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많이 쓰는 처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열이 많고 체열이 있으시면서 밤에 땀 나시는 분들한테는 당귀 육황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처방을 세분화돼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귀 육황탕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도안증의 대표적인 증상, 음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하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입도 마르고 얼굴 위로 열이 오르고 눈은 깔깔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음허에 양항이 이제 겹쳐져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은 보충을 하고 열은 내려주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처방들이 어떤 지백지황탕이라든가 청리자감탕 이런 처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신경을 많이 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속을 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을 끓이시는 분들도 실제로 속에서 진짜 끓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어떤 가미소요산이라든가 고암 심신환 이런 처방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는 땀들이 있어요. 어떤 땀이냐면요.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고열량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열이 좀 있는 체질에도 불구하고 홍삼이라든가 보양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이 굉장히 열성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서 안주 고열량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체중이 늘고 하시면서 나는 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이 느셔가지고 나는 열 체질이야 하시면서 에어컨을 옆에다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를 습열형이라고 봅니다. 몸 안에 열이 가득 차 있고 습담, 몸 안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청열, 열을 내려주고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서 이런 도안증을 잡으니까요.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혹시나 지금 탈모가 조금 생기시거나 뭐 진행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진찰을 받아보면은 네, 선천적으로 이마가 M자라고는 하는데 네네. 거기서 조금 들어가서 티가 좀 난다고는 하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 좀 더 심해지시거나 하신 게 있으세요? 그렇게 심해지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뭐, 땀을 흘리면 네네. 그러니까 머리가 젖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러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땀을 네. 흘리는 게 탈모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탈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원형 탈모증 같은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남성형 탈모가 있는데 남성형 탈모는 사실은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심해지지 않고 또 28세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더 심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위로 땀이 오른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얼굴 위로 열이 오른다. 열이 오르면서 머리카락이 막 간지럽다.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있으시면은 그거는 탈모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성 탈모라 그래가지고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논밭에 벼농사 지을 때 논밭이 갈라지면은 벼농사가 망하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열이 자꾸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젊으시니까 몸이 뭐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으실 상태이시긴 한데 만약에 이제 수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늦게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컨디션 문제가 좀 동반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어떤 탈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28세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한데 우리가 네. 나중에는 결국은 먹는 약, 양방약이나 여성 호르몬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모발 이식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 전에 최대한 막아보고 그 다음에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몸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찍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우리 솔 있지 않습니까? 큰 솔, 이렇게 어머님이나 뭐 누나나 동생이 쓰는 큰 솔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박힌 거. 그거를 이제 밤에 샤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깨끗이 해가지고 두피를 깨끗이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자극을 해서 순환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쪽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침 치료라든가 약침 치료, 그 다음에 한방 치료가,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